네, 어제장 특징주 오늘의 전략 특징주 돌직구 오늘은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바이오주들의 네. 분위기가 특히 좋지가 못하고 네. 또 뭐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참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돌직구 다음 세워보도록 하죠. 전거래 특징주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동양철관, 삼성중공업, LG이노텍,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모두투어, 삼성물산까지 총 8종목입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은 사실 코스피 시장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네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의 회계 이슈에 뭐 블록딜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대출 등급 하향 이슈까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바이오주들이 낙폭을 키웠고 셀트리온도 어제 5%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언제쯤 잡을지 셀트리온 지금 흐름이 정말 좋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부터 이 방송 통해서 조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유가 뭐냐면 주식의 본질이 이제 투자를 한 몇 년 한 다음에 그 이익을 이제 향유할 때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18년은 셀트리온의 투자 회수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셀트리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셀트리온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삼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디로 선정을 할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자체의 밸류는 지금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과 그 이익에 대한 성장에 반영된 주가가 이제 차익 매물로 계속 내려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유럽 지역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침투 효과가 빠른 걸로 나와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차차 뭐 구조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못 주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뉴스로는 속속 이제 유럽 그렇죠. 매출도 그렇고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선반영돼 있는 거고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지금에 나오는 뉴스를 기대를 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저점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정말요? 있는데 물론 최저점은 저도 맞추기가 어렵지만 근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류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가격대로 지금 현재도 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삼공장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시점은 한 20만 원 내외에서 그 한 6월, 7월, 8월 요 여름쯤에 거의 이렇게 큰 주식이 그 내려오면 바로 반등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하향 안정을 하는 기간적으로는 한 6월에서 한 8월 사이 정도가 좀 저가 매수할 시점으로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만 원 언저리에서는 다시금 좀 매수로 지켜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23만 6천 원 선이면 조금 더 추가 하락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내려오면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기간적으로 한두 달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향 정배열 구간을 만들기까지는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버티셔야 될까요? 밸류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못 파셨으면 지금부터는 조금 장기 투자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식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들이 워낙 이제 무너져 내렸잖아요. 좀 루머가 돌기는 했는데 바이오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주는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지면 빨리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어제 너무 급격하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이제 바이오주를 좀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금감원 감리와 관련돼서 그 바이오주들의 회계 처리가 특히 이제 무형 자산으로 많이 인식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내려오면서 그 대출 한도까지도 어제 얘기가 있었던 네.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가 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악재가 마무리되는 기술적으로 마무리되는 구간이 주식은 보통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끝물에서 저평가된 바이오주를 잡는 전략으로 가시는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보죠. 동양철관입니다. 남북 경협주 쫓아갈 때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는 쫓아가기 네. 힘들다가 또 빠지면 빠졌다고 해서 또 들어가기도 힘든 그렇죠. 종목에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철도, 가스관 관련주들이 특히나 대세를 잃었고 가스관 안에서도 동양철관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어제 무려 11% 급락에 나왔어요. 네. 남북경협주 전반적으로 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은 일단 그 쳐다보지 않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 동양철관은 뭐 밸류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자면 또 6월 달에 그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만약 빠져 있다면 저가 매수해서 단기적인 또 이슈를 노려보는 전략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와의 좀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한 그렇죠. 이슈에는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금 관심을 갖자. 지금 네.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 관점을 네.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을 네. 점차 확대하는 구간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네. 어제 그래도 뭐 알루미늄 관련주를 대북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가고 그렇죠.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철도 관련주들 네. 안에서도 혼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북주들 여전히 모멘텀은 끊기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차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얘기 굉장히 핵협정에 이제. 세게 얘기를 그렇죠. 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너무 이제 장밋빛 미래가 반영이 된 주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물론 네. 실질적으로 액션이 나온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액션이 나온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신경전이 좀 있어요. 신경전이 있고 잡음이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앞으로에 있을 일정들을 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에서 좀 리스크 관리가 네. 필요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특징주 삼성중공업입니다. 잘 가다가 3, 4월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네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또 1분기도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업황에 있어서도 사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점 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자 이제 반등의 시동을 거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명확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재작년에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작년에 적자를 냈지만 폭이 줄어들고 있고 네. 올해 잘하면 턴어라운드 혹은 약간의 적자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군요. 개선에 대한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조선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주 소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굉장히 갈리는데 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주가 없으면 조금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네. 향후에 매출이 확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은 수주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가 수주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향후에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아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수급은 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조금 최근에 많이 못한 부분은 오히려 이연시켜서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죠. 다른 거네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네. 따라 틀리는데 지금 일단 신조선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가격대 그 외국 기관 매수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또 주가도 빠져 있는 상황이요. 네, 주가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싸게는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 예,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매수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어제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플 관련주들이 굉장히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죠. 애플도 뉴욕 증시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BH까지 이제 뭐 애플의 신작에 대한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점차 좀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일단 아이폰 X가 워낙 부진했죠. 안 좋았고 네. 부진했던 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이제 더 안 좋았죠. 아이폰 X가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는데 충분히 어쨌든 반영돼 있는 주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이제 아이폰의 신형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네. 왜냐면 LG 이노텍 같은 부품사는 P보다는 Q가 늘어나는 양적으로 많이 파는 쪽이 더 좋은 거고 네.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단가를 좀 많이 받아서 비싸게 파는 게 좀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일단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 보이는 부분은 아이폰 X가 빨리 좀 안 좋아지고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새로 시도했던 부품들의 어떤 수급이 원활하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빠른 9월에 조기 출시가 가능할 것 같고 좀 저가 모델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품사 입장에서는 Q를 늘릴 수 있는 저가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거든요. 그 전처럼 너무 고가 모델만 고집하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럼 LG 이노텍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개선의 있네요. 여지가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이제 저가 모델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중국 노동절 특수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현대백화점이 무려 5%나 상승을 했어요. 네. 개별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 단체 네. 관광이 아직 시원하게 풀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좀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단체 관광객이 4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 일부 지역에서 그렇죠. 풀어주는. 예. 근데 일부 지역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은 일단 모멘텀이 뭐냐면 지금 호텔신라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도 연말에 무역센터 쪽에 면세점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보니까 요즘에 싼커라 그러잖아요. 6커 말고. 네, 개별 관광객. 개별 관광객 중에 소비 성향이 좀 강한 그쪽의 소비 럭셔리한 제품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보다 매출 성장률이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에 매출이 좀 많은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호텔신라처럼 연말에 이제 무역센터점의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제 올해 호텔신라는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대백화점이 1등은 아니어도 2등으로 볼 수 있는 중국 내수 관련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단기간 좀 많이 올라와 네. 줬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에 오르면 또 단기에 밀렸을 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10만 원 미만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9만 5천 원? 뭐 이 정도 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9만 5천 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연말 면세점 특수에 네.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호텔신라는 어떨까요? 호텔신라가 가장 대장격으로 쭉쭉 올라와 줬고 그렇죠. 최근에 면세점이라든지 중국의 관광객 증가가 되고 있다는 예.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으로 더 끌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또 호텔신라도 올해 호텔신라도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투자를 먼저 해놓고 투자 회수기에 대형주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한 1년 정도 올라가거든요. 호텔신라는 올해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정비를 차감하는 효과, 그래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6호는 사실 업사이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호 아니어도 굉장히 탄탄하게 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도 좋았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마 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6호까지 오니까 대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올해 제가 이 방송 시간에도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10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 좀 탑픽으로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죠. 굉장히 좋고요. 차트 흐름만 봐도 다른 중국 소비 관련주 안에서도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중국 소비주 안에서 대장격으로 꾸준히 볼 수 있다. 매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호텔신라를 필두로 해서 현대백화점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이렇게 면세점, 쇼핑, 유통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여행 관련주들은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그렇죠. 하나투어도 급락이 나왔고요. 모두투어도 어제 7%까지 낙폭 키워서 빠져도 참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그 주식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갈자리에서 못 가면 내려간다고 둘 다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그 안 좋은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떨어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은 부분은 어차피 왜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 손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는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 나왔는데 자회사 연결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특히 뭐 자회사 중에 자유투어 뭐 이런 회사들의 판관비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규모 경제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 성장률이 확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단체 관광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군요. 그렇죠. 여행주는 단체 관광객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화점주는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럭셔리한 제품을 사주는 걸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두 투어는 한 3만 원 정도에서 이제 3만 원 초반에서 좀 하락 안정이 되면 어차피 3, 4분기는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일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3만 원 초반에서는 모두 투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을 그대로 때려 맞았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삼성물산 굉장히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회계 처리에서 관계 회사냐 아니면 연결 자회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즘 시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향이 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연결 자회사를 관계 회사로 하면서 이제 상장했다. 그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회사가 돼버리면 시가평가를 해버리고 연결 자회사가 되면 그렇게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버리는데 삼성물산은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 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가 혹시 상장 폐지가 될 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주가인데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가 관계회사가 아니고 연결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를 시가평가한 상태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대규모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연결자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부가액 평가돼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상패 리스크와 상관이 없거든요. 게다가 영업이익은 올해 뭐 거의 1조 가까이 1조 조금 안 되는 9천억대 중반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산은 오히려 12만 원대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파 이미 좀 선 반영이 됐고 지금 시점에 오히려 저가 매수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거래 특징주에 대한 속 시원한 돌직구 전략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리딩스타 강태경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그 이란발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그 이슈는 그 이제 중동 불안에 따른 어떤 이제 석유를 대체할 발전 관련주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관련주는 이제 백광 소재랑